네, 강지연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강지연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갈 듯 말 듯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좀 꺾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감 동향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유럽 증시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는 그런 증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증시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유로존의 문제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럽이나 미증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중요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어저께 유럽 증시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 금융이 어느 정도 좀 신청하는 것 자체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주가의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었고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주세를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흐름까지도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증시는 플러스 0.22%, 프랑스가 마이너스 0.24%, 그리고 영국이 플러스 0.28% 이렇게 혼조세로 나타내서 마감이 되는 그 모습이었고요. 업종별 뚜렷하게 강세 업종 없는 상태에서 종목별로 강세와 약세가 좀 나타나는 종목별 흐름을 전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이제 고용 지표하고 그리고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 즉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어저께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휴레패커드 같은 이런 그 컴퓨터 관련, PC 관련주들이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돼 0.09%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은 플러스 0.49%, 그리고 S&P 지수는 플러스 0.36%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홈디포라든지 AT&T라든지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같은 통신 업종이 강세를 띄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HP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2.96% 거의 13% 가까운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고 델 컴퓨터라든지 인텔 같은 PC 관련주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캐터필러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 역시도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HP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어두운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이제 미증시 특히 어닝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실적 전망치 자체를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실적 발표 날 때는 서프라이즈가 발표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3분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 전망치 자체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서 2분기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는 한데 지금 현재 PC 산업의 대표 주작격이 이제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향 순위 전망치 자체를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전망치까지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파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실적 시즌보다는 아마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라든지 이쪽에 초점이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이 개선된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그래도 좀 호재가 될 수 있고 3분기보다는 4분기를 보려고 하는 눈이 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주고 계시네요. 부진했지만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상쇄해준 게 또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잘 나왔죠. 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발표되는 것들이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좀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 호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ISM 제조업 지수도 사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53.2 정도였었는데 55.1로 최근 6개월 내에 들어서 최고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월달 ISM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지수 둘 다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Q3가 발표된 이후에 9월달의 서베이 지표들은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주택 지표 역시도 호조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제 전망 자체가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어제 같은 경우는 ADP 민간 고용 지수도 발표되었었는데 예상치는 14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6만 2천 명 정도로 나타나면서 고용
지표도 소폭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뭐 5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확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선이 50을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어저께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50을 넘어가는 53.7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확장세는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월 대비해서 좀 하락폭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하락폭을 나타낸 53.7 정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삭장은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뭐 호전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가 부양책이 언제 어떤 규모로 발표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는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지표가 최근에 보면은 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자체가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 그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는 원래 이제 10월 18일 정도가 중국 공산당 전체 회의가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일정 자체가 11월 8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 공산당 전체 회의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약간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양책이 나올 때는 대규모 부양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도 같이 세트로 좀 나타나는 쪽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뭐 확실하게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대치만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관련된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오시면서 또 전략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9월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좀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더라고요. 많이 풀렸습니다.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9월달 자동차 판매 자체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전체로 따진다면은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최고의 이제 판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런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 섹터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유로존의 어저께 9월달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었었는데 46.1로 여전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리스 관련해서는 트로이카 그 실사단과 어느 정도 이견 차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긴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트로이카가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전에 휴장이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스페인이 이번 주 안에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에서의 보도가 나타났었는데 스페인의 라울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시일 내에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스페인의 구제금융은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상품 시장 쪽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저께 유가가 상당히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2개월 내 최저치인 88불선을 소폭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되면서 유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금이라든지 은 같은 상품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사이에 열렸는데 이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또 좀 지지부진하게 마감이 됐거든요. 연휴 이후 방향서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특히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이제 연휴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징검다리 연휴에 딱 껴있는 날에 오히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전부 다 마감이 되고 새롭게 시작한 장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 박스권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편인데요. 우선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들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비제조업 지수 같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우리나라 IT 섹터가 좀 강세 흐름을 띌 수 있다는 점에서 IT 섹터가 또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IT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증시 역시도 2000포인트, 2010포인트까지의 작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있을 ECB 정책 회의라든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실적 가이던스가 내일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작용할지 아니면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흐름을 나타낼지 이 부분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인과 그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추가 부양책이 어떤 규모로 언제 발표되는지가 증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역시 또 2000선을 저지한 세력의 투신권이었거든요. 네. 투신권이 이제 좀 펀드 환매 물량이 잦아들 때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경 좀 써야 될까요? 네, 투신권에서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좀 출회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추석을 앞둔 마지막 날이었던 경우는 오히려 펀드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기 때문에 투신권에서의 대규모의 펀드 규모는 어느 정도 환매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96조까지도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물량이 크게 출회될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좀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 업종별로 냉온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공략을 좀 중심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 여전히 방어주라든지 내수주 섹터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내수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어떤 쪽에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있을 이제 미국에서의 소비라든지 소비 시지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향후 나타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결국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IT와 자동차 섹터 그리고 중국의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이제 기계라든지 화학 그리고 찰강 업종까지는 향후 이제 하반기 연말까지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강세를 띄었던 것이 바로 또 거래소 내에서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유통 업종이었었는데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업종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기관 쪽에서도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기계나 화학 섹터가 기계나 화학, 철강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본다면은 매수할 만한 종목군이 업종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이 시기에 좀 모아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학이라든지 철강 섹터 같은 경우 여전히 올해의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태이고 어느 정도 소재 섹터라는 부분 자체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경기 자체가 회복되기 초반에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경기 부양책, 즉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섹터를 볼만한 섹터를 좀 압축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종목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이제 제가 IT 섹터에 대해서 사실 IT 섹터라든지 이제 화학 섹터, 철강 섹터 다 앞전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추천해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전망 자체는 사상 최대치를 다시금 갱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매출을 50조에서 52조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대충 7조 5천억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면은 그때는 삼성전자가 앞전에 고점은 신고가였었던 141만 8천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136만 8천원까지 9천원까지 올라왔는 상태인데 이제 고점에서의 매물이 상당히 약한 구간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구간 자체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대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삼성전자는 제가 앞서 제시했던 목표가였던 146만 원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N자형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N자형 상승세의 목표치 자체가 원래 146만 7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6만 정도를 그대로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는데 내일은 만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약 7조 2천억이라서 3천억 정도의 초반 정도의 그 실적이 발표된다면은 그 실적 역시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있지만 시장 가이던스의 하단치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7조 원 초반대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소 절반 정도는 내일 140만 원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신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뭐 8조 원 가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그대로 146만 원을 목표가로 단기 목표가로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 마지노선 좀 설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익 마지노선 지금 현재 133만 원 정도가 다시 앞전에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133만 원은 수익 마지노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 이 종목 저희가 몇 달째 꾸준히 지금 추천주로 내고 있는 종목인데 애플에 소송 패하면서 급락 맞았을 때도 저희가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갔거든요. 네. 그 기반이 됐던 게 실적을 보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건데 내일 봐서 예상치보다 못 나올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좀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좀 더 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시나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를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방향으로 간다면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제는 갤럭시 노트2가 어느 정도 팔리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좀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될 경우는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조금은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오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수현 전문가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오늘 시장에 적용을 시켜서 전략까지 끌어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